네, 9시입니다. 7월 10일 월요일 가태민 경제TV 개장방송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일 관심은 개장 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들 분위기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실적주들 흐름들 계속 한번 안테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오늘 외국인들이 환율이 오늘 1300원 이하로 내려올지도 한번 봐야 되겠고요. 외국인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순매수로 돌아설지, 그것도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에코프로 강세입니다. 에코프로 BM도 강세입니다. 2차 전지가 좀 돋보이네요. 포스코 퓨처 M 양극화, 포스코 퓨처엠도 신고가 아닌가요? 네, 포스코 퓨처엠도 신고가 가고 있네요. 포스코 퓨처엠이 상대적으로 프리미엄을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스코란 모 회사가 소재단을 지금 막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소재, 광물 이쪽에 좀 프리미엄 누릴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에코프로 오늘도 100만원 돌파하나요? 에코프로가 지금 아까 100만 4천원 찍었네요. 자릿수가 바뀌는 게 쉬운 자리는 아닌데 지금 6자리에서 7자리로 쉽게는 안 바뀌거든요. 자, 이 분위기가 에코프로, BM 이런 공매도 상위 종목 이어질지 보고요. 좀 하이드로 리튬, 어르반 리튬 플러스고, 오늘도 금양도 금양도 전고점 비슷하게 갑니다. 2차 전지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지금 달아오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나름 개성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네요. 자, 금요일날 실적 발표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립적인 상황입니다. 결국 그 실적에 대해서 중립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오늘도 에코프로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여타 종목으로 좀 확산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부장들은 오늘 마이너스네요. 그래서 지금 AI 관련주들이 큰 폭 상승하고 조정받고 있는데 조정받을 때 사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저는 하대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주식 트렌드가 한번 꺾이면 사면 안 된다, 저는 입장입니다. 혹시라도 쌍봉을 만들어지면 저는 팔아야 되지 않느냐. 2차 전지 보니까 한번 밀리면 쭉 밀리더라고요. 올라갈 때 과장되게 올라갔다가 빠지면 쭉 밀려서 저는 그런 흐름을 받아들이자, 이런 입장입니다. 물론 2분기 실적도 지금 안 좋게 나올 겁니다. 대체로 다. IT도 오늘 약하네요. 그 다음 게임주들은요. 오늘 넥슨 게임즈가 지금 중국 서비스가 확정이 됐죠. 블루 아카이브가 8월 3일 날 중국 출시된다. 그래서 이게 좀 여성품 게임인데 과연 중국에 통할지. 근데 지금 그 클로즈 베타 테스트 기간에 중국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은 편입니다. 넥슨 게임즈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터는요, JYP 트와이스가 북미 공연을 북미 스타디오 공연, 우리나라 제일 블랙핑크보다 먼저 했어요. 트와이스도 참 대단합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문화의 영토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있는, 아마 우리 문화의 영토로 치면 우리나라가 아마 미국하고 맞먹지 않아 싶은데, 이런 멋진 나라인데, 참 작금에 돌아가는 일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바이오 의료기기 쪽은 좀 조용하고요. 조선 오늘 좀 플러스 났네요. 지금 조선의 상황은 4년치 일거리가 지금 다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선별 수주하고 있다, 그런 얘기 오늘 좀 났습니다. 다음 철강, 오늘은 방산주들이 강세예요. 방산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 역사의 교훈인데요. 우리 위정자들이 좀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에코프로 100만 원 지금 돌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자릿수가 6자리에서 7자리 아니면 4자리에서 5자리 이렇게 바뀔 때가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 오늘 과연 7자리로 돌파를 할지 봐야 되겠고요. 금양이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금양이 신고가 관련, 금양도 어쨌거나 심리적으로 영향이 좀 큰 종목이라서 2차전지 여타 종목은 아직은 뭐 뚜렷하지 않습니다.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 정도고요. 포스코 퓨처 M 정도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네, 오늘은 AI 관련주로 좀 약한 편입니다. 다음에 건설 쪽이 여전히 GS건설은 약세고요. 네. 기계 쪽, 건설 기계 쪽은 조금 강세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바이오들도 오늘 좀 약세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은 오늘 좀 쉬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좀 무리를 했죠. 성우 하이텍은 여전히 좀 강세네요. 시간 되면 뭐 제가 근데 이번에 성우 하이텍은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고요. 화신서연 2화 네. 장중에 시간 나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늘은 은행주들이 조금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 지난주에 새마을금고 뱅크런 때문에 은행주들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은행주들이 최근에 좀 약한 경향인데 오늘 약간 고개를 듭니다. 그래서 지금 AI 관련주들이 약하네요. 오늘은 ISC가 SKC가 인수를 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M&A가 마무리됐다. 이러면 쭉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ISC가 빠졌습니다. SKC가 인수를 했죠. 기가비스, 이오테크닉스 전반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지금 환율은 1,300원이 무너졌어요. 1,299원 제가 예상했듯이. 그래서 지금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이 야무진 순매도로 출발하는군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양시장에 야무진 순매도를 함에 따라서 시장이 약세 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속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자동차 부품주, 그 다음에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 리튬 보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지금 현재 100만원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들 좀 강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주, 넥슨 게임즈 제가 설명드렸듯이 블루 아카이브 중국 서비스 확정됐다 하면서 움직이고 TCC 스틸 니켈 도공 강판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렸죠. 좀 개별 몇 종목이 움직여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외국인 매물 때문에 네, 99님 고맙습니다. 2번 일기방에 요즘 참 다시 광고가 난무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입장 번호를 바꾸고 있는데요. 당분간 입장 번호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9시 10분 하겠습니다. 수급 한번 적어 놓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지금 코스피부터 볼게요. 개장하고 10분 지났는데요. 외국인들이 479억 일단 순매도 출발합니다. 근데 코스피는 기죽지 않고 지금 0.2% 상승 중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요. 코스닥은 지금 외국인들이 790억 개장 초반 치고는 좀 야무지게 지금 순매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순매도네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외국인 야무지게 순매도 때문에 0.4% 하락 출발인데 지켜봐야 장중 변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9시 한 8분 정도를 저점으로 해서 양시장의 순매도가 주춤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환율이 1300원대, 1200원대 다시 진입하고 있어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발 분위기는 좋습니다. 아침에 좀 매도가 많이 늘었다가 매도가 줄어드는 형태로 가면은 시장에 상당히 탄력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런 흐름이 올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속에서 보니까요,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 게 보이네요. 성화이텍, 화신서, 연이화, 세종공업 이런 것들 플러스로 돌아서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올 상반기는 상당히 고무적인데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 좀 DNA가 달라지고 있구나, 아주 강해지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일단 말씀드릴게요. 자, 에코프로가 100만을 고지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항상 이렇게 자릿수가 바뀌는 게 그렇게 쉽게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막 99,000원에서 10만원 돌파하는 게 그게 또 만만치가 않고요. 9,900원에서 만원 돌파하는 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직 개장 초반은 지금 외국인들의 양시장 매도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데 이건 개장 초반의 일이고요. 외국인 동향에 따라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좀 후강 분위기로, 전략 후강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요. 자동차 부품 얘기 조금 해드릴게요. 자, 화신이 최근 뭐 다른 주식도 좀 올렸지만 화신 움직임 좀 강한데요. 010-690 한번 저랑 살펴보겠습니다. 참 자동차 부품주는 제가 처음 해드리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화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첫 리포트는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뭐 만드느냐 요런 거네요. 프론트 크로스 멤버, 프론트니까 자동차 앞부분이겠죠. 요런 것들, 리어 크로스 멤버, 요건 뒷부분이겠네요. ARM이라든지요, CTBA라든지, 요거 재미를 많이 봤죠. 리어 CTBA. 자동차 플랫폼이 통합되면서 ARM이라든지, 이런 주요 부품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 좀 골격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주들 보면요, 이런 골격을 만드는 회사를 좀 더 쳐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회사군요. 그래, 현대차, 현대기아차 그룹의 주요 공급을 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셰시, 바디, 그래서 좀 골격에 해당하는 것들을 주로 공급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놀라는 게, 이 1년 매출이 참 좋습니다. 조 단위. 이제 올해는 2조를 돌파할 것 같은데요. 참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들이 이제는 매출이 2조씩 하는 회사를 중소회사로 볼 수는 없겠죠. 참 많이 컸습니다. 옛날에 참 화신이 참 역사 오래된 회사인데 옛날에는 막 매출 막 1,000억 이런 거 봤던 것 같은데요. 엄청 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내 비중은 48%고 해외 지금 분위기는요. 북경 중국이 좀 지금 여전히 힘들죠. 근데 올 상반기에 중국도 회복 조짐이 있다고 합니다만 인도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도 당연히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비중이 많이 낮죠. 이 정도로 비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들을 보면 여전히 매출도 최고치 근방에서 움직이고 있고 수익성도 이제는 6% 내외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회사는 금융위기 2007년 금융위기 이후로 플랫폼을 대폭 통합했다 하면서 여기에 그 CTBA 납품하면서 재미를 많이 봤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그룹 셰시 하는 게 화신이 1등이고 동희 그 비상장속이죠. 그래서 거의 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현대차, 기아가 잘 되면 화신이 당연히 잘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단가 상승 이게 뭐냐면 SUV 덩치가 크잖아요. 제네시스는 대형차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차도 이게 무겁다는 거, 무겁다. 배터리를 장착하니까 당연히 무겁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골격이 튼튼해야죠. 골격이 튼튼하고, 네, 튼튼하고 또 가벼워야죠. 그래서 이제는 가벼워진다는 거는 철보다는 이제 알루미늄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가공비도 많이 들고 하니까 네, 단가가 판매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SUV가 잘 팔리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잘하는 게 SUV죠. 제네시스도 잘 팔린 데다가 이제 전기차도 나가니까 네, 경향이 좀 성우 하이텍이나 화신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음에 미래인데요. 배터리 팩 케이스 이게 막 그렇게 비싼 부품은 아니지만 네, 이게 전기차형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좀 기계 장치죠. 기계. 근데 이제 전기차라는 거는 네, 전자 부품인 전자기기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지금 왜 테슬라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뭐 벤츠 이런 회사들은 아니면 포드 이런 회사들은 테슬라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포드는 왜 저렇게 헤매고 있을까? 네, 포드는 기계 장치를 만드는 기계 덩어리를 만드는 회사고요. 테슬라는 전자 기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기계 만든 엔진이 전체 부품의 한 반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전자기기에는 엔진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엔진 관련 인력들이 전체 한 40% 되거든요. 자동차가 지금. 그러니까 이 인력들을 어떡합니까? 네, 참 구조조정. 그건 자동차는 아시겠지만 미국도 그렇고요. 노조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구조조정하기도 힘들고 아주 힘들죠. 네, 전혀 다른 영역이다 보시면 돼요. 자동차라고 다 같은 자동차가 아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기차로 가는데 여기 배터리 팩 케이스 이게 이제 좀 미래 매출을 할 수 있는 그래 영천에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고요. 네, 수주를 했습니다. 수주부터 해놓고 네, 이제 공장 지어서 공급을 하죠. 그 차 나올 때쯤 됐어요. 그래서 배터리 케이스는 네, 화신, 성우 하이텍, 네, 성우 하이텍 여기도 끼어 있네요. 성우 하이텍은 이리저리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제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쪽은 이렇게 전기차 쪽으로도 배터리와 관련된 여러 부품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화신과 성우 하이텍이 상대적으로 좀 프리미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케이스는 화신도 한몫하고 있다. 이게 이제 또 이거는 프리미엄 요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좀 제네시스 쪽으로 공급하는 게 많습니다. 아무래도 제네시스가 대형차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제네시스가 잘 팔린다 하면 화신은 좀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사보다 더 덕을 본다. 이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사가 지금 올 작년에 그러니까 2021년부터 뭔가 좀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죠. 매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던 작년에는 37%, 올해는 올 1분기도 35%. 자, 두 자릿수 큰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야, 완전히 좀 작년 최근 한 2, 3년부터 자동차 부품주들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구나. 대부분은 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매출이 2조를 넘겠구나. 그렇다면 지금 주가가 화신이 2만원대면 이게 당연히 비싸다 할 건 아닙니다. 그동안 자동차 부품주들은 시장에서 시장 평균 이하의 이 평가를 받아왔어요. 뭐 옛날 제자리 걸음이니까. 근데 이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쪽으로 간다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반이 프리미엄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올라서 지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정 시에는 저점 매수 해봄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은요, 제가 계속 추적하면서 중기적으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도 이렇게 강력해졌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련한 자료들, 우리 정혜원님 프로회원님들은 제가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조만간 제가 오픈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우리 프로회원님들께 좀 조금 타이트하게 이런 종목이 좋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으니까 프로회원 여러분이 당연히 저는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월 99,000원인데 이거는 뭐 주식 투자하는 분한테 당연히 이런 투자는 하셨으면 하고요. 우리 하 대표 힘내라 응원도 해주시고 규모가 좀 되신다면 최근에 우리 핵심주가 재미가 있으시죠? 규모가 좀 되신다면 정의원님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렇지 않다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제가 이 자료들 제 리포트랑 데일리 이런 거 읽어보시면 충분히 주식 투자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셔가지고 또 프로회원님, 정의원님 가입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데일리 있는 것도 보시면 어느 증권사도 이런 자료 못 만드는 거 아시죠? 저처럼 경험과 30년의 주식시장 경험과 모든 업종 기업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이런 자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 다시 한번 볼까요? 오후 지금 9시 21분부터는 다시 양시장의 매도가 외국인 매도가 느네요. 자, 아침에 야무지게 외국인들이 팔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수급 한번 적어 놓고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9시 24분입니다. 자, 14분 지났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면요. 14분 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267억 더 팔았군요. 267억 더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0.07% 마이너스 들어갔고요.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오늘은 삼성전자를 지금 오늘도 마이너스네요. 아직도 1분기 실적에 대한 주가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요? 지금 약보합 정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요. 벌써 1,300억을 팔았군요.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에 야무지게 파는데요.
374억 더 팔았네요. 근데 이렇게 매도 아침에 나오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 나온 다음에 오후장에 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370억 더 팔면서 지수는 0.8%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까지 뭐 밀릴 만한 요인은 없어서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투신도 소폭 순매도고요. 사모펀드도 소폭 순매도인데 과연 이 외국인들이 개장 초에 이렇게 팔고 있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요. 아무래도 제 방송 마치고 10시 반, 11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다 본다면 저는 뭐 아침에 팔 만큼 팔았다가 헤매다가 오후장에 순매도를 줄이는 지난주 후반에도 후강 흐름이 계속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에 오후장에 뭔가 변화를 기대함직하지 않느냐 싶은데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밀리네요.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은 소부장들 오늘 많이 밀리네요. 소부장들은 오늘 많이 밀립니다. IT 쪽도 오늘 다 밀립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조금 힘이 빠지네요. 게임주들은 아까 말씀 넥슨 게임즈, 블루아카이브 중국에 8월 3일 출시 확정됐다는 데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고만고만 하고요. 엔터는 오늘 JYP에서 혼조권이고요. 의료기기들도 오늘 약세가 좀 뚜렷하네요. 오늘은 조선주가 강세, 방산 쪽도 아까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조선 방산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편이고요. 2차 전지도 오늘 약합니다. 에코프로는 여전히 강한 모습인데요. 금량도 플러스 유지하고 있는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이런 건데 오늘은 포스코 퓨처엠도 덜썩덜썩 하네요. 전고점. 지금 흐름을 보면 에코프로가 먼저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는 제가 또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때 이 매도 리포트를 증권사 애널들이 이때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매도 리포트는 이런 성장주를 함부로 내는 게 아니다 말했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번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2분기 실적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영업이익률이 만약에 10%대다. 이러면 에코프로는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한 30% 내외다. 그러면 이 주가는 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게 지금 관전 포인트인데 요거는 아마 이번 주 7월 12일 날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한 8월 넘어가야 나올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제가 에코프로를 뭐 저평가다 추천드린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주가를 읽는 법을 그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매도를 했던 그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경험이 부족해서 그래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싶습니다만 모르죠. 또 공매도 세력과 또 연계돼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이제는 포스코 퓨처엠 이 이제 신고가에 도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지금 도전하고 있는데요. 도전하고 있는데 이들 움직임도 중요하겠네요. 이들이 신고가를 낸다면 2차 전지 전반에도 긍정적으로 올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30초 있다가 2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